이게 지금 문제 번호가 좀 일정치 않죠,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 보세요. 14쪽 왼쪽 부분 두 번째 문제. 14쪽 왼쪽 부분 두 번째 보면 다음이 나타내는 이런 말 있을 거예요. 보이죠? 자, 갑니다. 다음이 나타내는 고대 국가, 일본에 보낸 무왕의 국서,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했다. 바래죠? 14쪽 왼쪽 두 번째 문제요. 오케이? 왼쪽 두 번째 문제. 자, 1번. 문제 되게 쉬웠어요, 답. 발해 선왕 때 삼성육부의 지방행정? 틀렸죠? 뭐였어요, 우리? 삼성육부. 중앙행정. 뭐 이따 문제 나왔어요. 1번 정답이에요. 근데 틀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꼼꼼하게 안 해오셔서 그래요. 이 쉬운 문제를. 2번에 봐요. 2번에 잘 봐봐요. 이들 집단이 처음으로 털을 잡았던 건 동모산이다. 두 번째 줄 봐보세요. 조선족이 살고 있다. 이런 걸 외워야 될까, 우리가? 그냥 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처음 수도가 동모산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3번 아직 모르겠죠? 문화사 가면 여러분 고분 배워요. 각 나라별로 고분, 무덤 배웁니다. 그때 알게 돼요. 그 다음에 4번 거란침 멸망 이거 얘기해줬죠? 오케이. 자, 정답 1번이 틀렸어요. 그 밑에 문제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은 사회적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역사적 사실 잘 봐요. 여긴 분명히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이 본 사료가 아니지만 키워드 있습니다. 어디 볼 거냐? 네 번째 줄 봐봐요. 견훤은 몰래 딴 마음을 먹고 많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뭘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견훤이라는 호족이 나타난 거는 신라 언제였어요? 하대 부분 말기 부분이었죠. 진성여왕 때 어제 기억나요? 그러니까 신라 망해갈 때였죠. 이때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있거든요. 1번 귀족과 호족이나 대토지 소유가 되면서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도적이 되기도 했다. 맞죠? 농민반란 같은 거 많았죠, 여러분들. 3번 후삼국의 정립으로 신라의 지배권은 수도 부근의 경상도 일대 축소 얘기를 했고요. 4번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갖게 되면서 지방에서는 호족이 나타났다. 견훤이 호족이잖아요. 맞죠? 자, 2번 봐봐요. 육두품 세력은 골품제를 비판한 것까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리학이란 거 이때 안 나와요. 여러분 어차피 다 배우시면 알게 돼요. 고려 말에 나오는 게 성리학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새로운 사상은 여러분 문화사에서 어차피 배울 겁니다.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문제. 요거 했죠, 여러분들? 요 문제 했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우리 신문학 배웠으니까 리을이 가장 마지막이라는 거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두 개 내려오시면 맨 밑에 다음 보기 중 발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나올 거예요. 기억 봅시다. 발해의 주민은 고구려인과 말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지배층 고구려, 피지배층 말갈. 니은 발해는 당과 신라의 위협을 막아내기에 처음에 북으로 돌걸 남으로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맞죠? 대강이 설명해줬잖아요. 3번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 명칭이 써있다. 맞고요. 발해는 9세기 전반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 복속 요동 진출했었다. 맞죠? 이 문제 풀리면 아까 국가직 7급 문제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렸잖아요. 아까 그 문제에서 뭐라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거란족 복속 요소 진출해서 잘못됐잖아.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다 맞아요. 4개입니다. 그리고 15쪽 넘어가서 왼쪽 두 번째 문제 봐보세요. 이거 했나요? 자, 다음은 삼국시대 고구려가 강성했을 당시면 몇 세기예요? 5세기. 5세기. 자, 이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가 뭐냐면 디귿입니다. 광개토 대왕비의 건립이 장수왕이 즉위하고 2년 만에 했죠? 414년.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천도했어요? 427년에. 평양성으로 천도하죠. 맞죠? 그랬더니 밑에 있는 백제와 신라 뭐 했다 그랬어요? 동맹을 맺었죠? 낮의 동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로왕이 죽음을 당했죠. 그쵸? 그래서 웅진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쉽죠? 그래서 디귿, 리을, 니은, 기억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1번. 됐나요? 그 밑에 문제 보세요. 그 밑에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봅니다.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누구예요? 6세기 백제 성왕이고요. 6세기 백제 성왕이에요. 니은 한강역을 장악하여 삼국의 경쟁에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거는 딱 이 나라의 이왕 딱 교과서 그대로 표현이에요. 신라 진흥왕이에요. 최종적으로 한강을 완전히 장악한 건 신라잖아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니은은 신라 진흥왕이고요. 디귿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하여 중령에서 남항만 연결. 이 가운데가 어디예요? 중원 충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중원 고구려를 세운 거니까 누구예요? 장수왕이죠. 디귿 고구려 5세기 장수왕. 디귿은 장수왕. 자, 리을은요. 만을 합병했대요. 그래서 전라도를 차지했대요. 전라충청을 관할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백제잖아요. 백제. 오케이? 자, 리을은 백제 4세기 만화병에 해당하는 근초고항이에요. 근초고항. 자, 그러니까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거의 다 전성기 때 대체적으로 왕들 아닙니까? 중요한 왕들. 자, 여기서 틀린 거 그냥 답만 알려줄게. 나머지 읽어보시고. 2번 봐요. 2번. 자, 진흥왕이 금강가야를 정복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죠? 금강가야 학병은 누구죠? 진흥왕 전에 진흥왕 아빠? 버풍왕이었죠. 버풍왕. 진흥왕은 대가야 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쉽잖아요. 이거는 가야만 그냥 간단히 봤으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15쪽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 중에서 진흥왕 때 세워진 순수비, 진흥왕 때 세워진 비석 고르래요. 기역 맞아요? 마온영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게 무슨 영비였었어요? 황초령비였어요. 그러니까 기역과 비읍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기역과 비읍은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한강과 관련된 게 무슨 비석이었어요? 저기 산에 올라가면 있어요. 북한산비. 그쵸? 북한산비. 리을에 있죠. 북한산비. 그 다음에 대가야 합병하고 세운 비석이 뭐였어요? 경남 창녕비. 그쵸? 그쵸? 그래서 기역, 리을, 비읍, 시옷 1번입니다. 됐나요? 나머지 비석은 나중에 다 배웁니다. 여기서 미음만 동그라미 쳐봐요. 답은 아니지만 울진봉평비는 여러분 뭘 할 수 있는 비석이다. 신라의 율령, 반포사실을 알 수 있는 비석이니까 버풍왕 때 세워진 비석이에요. 율령, 반포사실을 알 수 있는 비석이니까 버풍왕 때 세웠던 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그 밑에 두 번째 문제. 하나 내려오고 두 번째 내려오면 다음 중 삼국시대 정치발전가 하고 써있을 거예요. 삼국시대 정치발전과 관련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만 알려줄게요. 1번 봐봐요.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건 누구죠? 웅진으로 탈출한 거는 무슨 왕이에요? 문주왕이었잖아요. 맞죠? 무령왕은 웅진시대의 국력을 회복한 왕이죠. 이해 가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2, 3, 4는 다 여러분들 배운 왕들이야. 그냥 다 읽으면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넘깁니다. 자, 넘기셔서 16페이지 오른쪽 맨 위 9번이라는 문제 있을 거예요. 16페이지 맨 위에 9번. 밑줄 친 왕이 남긴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죠. 자, 영락 나왔네요. 무슨 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이에요. 광개토대왕비에 있어 신라를 구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이니까 몇 번일까요? 3번이죠. 후연을 쳐서 요동을 차지했다. 평양천도 1번하고 4번에 계로왕 죽였다. 1, 4번은 누구예요? 광개토대왕 아들 장수왕이죠. 그쵸? 이번에 불교공인 태학설립이 누구예요? 소수림왕이죠. 딱 나오는 왕만 계속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핵심적인 왕들 위주로 공부를 잘 해주시면 돼. 그 다음요. 자, 17쪽 맨 위에 보세요. 17쪽 맨 위 오른쪽 12번 있을 거예요. 발해 선왕 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발해 선왕이에요. 전성기 1번 맞죠? 2번 봐요. 2번 수도를 동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동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선왕이 아니고 어제 뭐라 했죠 제가? 문왕하고 선왕 사이에 하나 있었어요. 성왕 때 상경환도 하나 있었어요. 오케이? 2번 틀렸죠. 3번 맞죠? 대본의 말갈족 복수 요동 진출. 그죠? 그래서 4번에 그만큼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이 틀렸다. 1, 3, 4 다 맞습니다. 그 다음 두 개 내려오면 7번 있을 거예요. 서울시 7급 문제. 자, 서울시 문제는 좀 요딴식이다. 좀 어렵습니다. 서울시 문제 원래 좀 어려워요. 얘기했었죠 저번에. 고구려 시기의 주요 사건이다. 연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여기서 먼저 뭘 찾아야 되냐 여러분. 4세기 제일 여러분들 아까 문제도 고구려도 가장 먼저 뭐 배웠었어요? 뭐 골랐었어요? 진대법 골랐던 거 기억나요? 여기서 가나다라 중에 가장 먼저는 다의 고국천왕 진대법이 가장 먼저예요. 그쵸? 진대법 고국천왕 이게 제일 먼저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무슨 왕 있죠? 미천왕 때 여러분 낙랑대방 축출이 있었어요. 미천왕 때. 그게 어디예요? 납니다. 나. 그죠? 그래서 미천왕 때 쭉쭉 진출하려 했으나 자, 백제 근초광의 공격으로 고국 원왕이 전사에 잠깐 위기를 맞았었죠. 그치? 자, 이걸 소수림왕이 위기를 타개했고요. 그 다음 즉위한왕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이 영락연호를 쓰면서 영토를 넓혀나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겠죠. 광개토대왕 가. 그래서 장수왕, 문자왕에 이어서 어때요? 고구려가 굉장히 강성해지지만 6세기에 이르러 고구려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침체기에 빠져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 연합군으로 공격을 받아서 영토를 많이 잃었잖아요. 특히 한강을 완전히 다 뺏겨버렸죠. 그쵸? 그때 이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보낸 장수가 누구였어요? 온달. 그쵸? 그래서 온달이 아차산상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게 7세기 1대 1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6세기 말에서 7세기 1대 1이니까 몇 번이에요? 라가 가장 마지막이죠. 온달의 전사는 고구려가 신라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출정했던 장수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라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 나, 가, 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재 읽어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아직 잘 안 잡힌 분도. 그래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세요. 이거 아니다, 이거 못한다 아직. 14번 풀었죠? 그 밑에 문제 풀었고요. 그 밑에 15번 안 풀었죠? 자, 이거 별표. 이건 고난이도 문제다, 여러분들. 자, 15번 고난이도 문제예요. 식이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거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는 리을입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전기가야연맹이 일단 뭐예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대가야예요, 금강가야예요? 금강가야였어요. 자, 근데 그 뭐라고 써있죠? 전기가야연맹의 약화. 자, 누가 쳐가지고 금강가야 약해졌었어요? 광개토대왕. 이게 가장 먼저예요. 리을.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아들 장수왕 때 주로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몽골 초원지대에 쭉 어땠어요? 진출해서 그쪽 지역을 안정화시켜 온다 그랬죠. 남북조랑 각각 교류하고 그런 얘기 다 있었죠. 그게 기억에 나와 있잖아요. 고구려의 흥안령 일대 장화. 이게 뭐예요? 장수왕의 대외적 안정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기억 장수왕. 그러면 리을 다음에 기억이죠. 그러면 5세기 끝났어요. 자, 6세기 때 백제가 성왕이 어디로 천도했죠? 6세기 초에 사비로 천도했던 게 니은이죠. 그죠? 그리고 신라 진흥과 연합해서 고구려 한강 지역을 다 탈취했죠. 맞잖아. 백제까지 배신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였어요? 신라 진흥왕이 대가야 정복하고 고구려의 함경도 지역까지 장악했죠. 함경도 지역하고 마지막으로 딱 세운 비석들이 뭐였어요? 황초령비, 마운영비였어요. 이게 어디예요? 디귿이지. 568년 디귿이 가장 마지막이에요. 6세기 중후반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 어떻게 돼요? 리을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거예요. 4번입니다. 조금 고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불러주니까 이해가 가는 거죠. 그죠?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풀 수 있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오면 18번 문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18번. 밑줄 친 기억과 리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여러분 시급, 노급, 관료전, 정전 다 기억나야 돼요. 자, 기억 시급부터 봅시다. 시급. 1번 보세요, 1번. 시급은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정답. 일단 정답 나왔어요. 자, 니은이 여러분들 관료전이에요. 관료전. 2번. 자, 하급관료 군인의 유가족 지급.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한테 오늘? 이거 여러분 고려 때 배우는 거예요. 관료전은 뭐였죠? 역징발 못하게 하고 뭐만 수취하게 하는 거였어요? 세금만 수취하게 하는 거 있었죠. 맞죠? 2번 틀렸고요. 자, 노급. 3번은 노급이에요. 디귿. 노급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었다. 아니죠. 군공자에게 준 게 뭐였어요? 시급이잖아. 그럼 노급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냥 관리에게 준 거예요. 그냥 관리. 그렇죠? 나라에서 관직에 대한 대가로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정전. 정전하고 관료전은 목적이 뭐라 했죠? 왕권 강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4번에 왕권 약화가 아니고 강화라 보시면 돼요. 됐죠?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 20번 문제 있을 거예요, 여러분. 20번. 자, 국호를 한자식 표현이 신라로 바꾸었다. 누구예요? 6세기 초 신라의 지증왕이죠. 지증왕. 그쵸? 지증왕. 우경은 이제 여러분들 경제 파트에서 배울 거고. 자, 지증왕의 업적 왕우동에 해당하는 거 골라보세요. 몇 번이에요? 1번. 그쵸? 1번. 쉽죠? 자, 2번 무슨 왕이에요? 마립간. 뇌물 마립간부터 시작했죠, 우리? 뇌물 마립간. 자, 3번. 2차 돈이 죽음으로써 불교가 공인되었다. 그래서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불법흥왕. 그쵸? 법흥왕 이렇게 하세요. 불법흥왕 쓰지 마시고. 법흥왕. 4번에 고령의 대가야 정복. 대가야 합병. 창령비 세웠어요. 그래서 진흥왕. 그쵸? 뒤로 가면 계속 똑같아요. 자, 됐고요. 밑에 21번 발해의 대관계. 자, 발해의 대관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걸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맞죠? 돌걸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외교를 맺었죠. 근데 2번 잘 봐요. 이거는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여러분 상식 2번 잘 봐봐요. 일본과는 서경을 통해서 사신이 왕래하였다. 여러분 상경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상경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서경이 이쪽에 있겠죠. 일본이 어디 있어요? 바다건너 여기 있죠? 어떻게 갈 거예요? 무슨 경이에요? 동쪽에 붙어 있으니까 동경. 그쵸? 그래서 이렇게 쫙 이어진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일본도라 그랬어요. 응? 오케이? 맞추라고 준 거예요 문제. 맞추라고. 자, 그럼 나머지 봅시다. 3번
당에 유학생을 보냈는데 빈곤가에 급제한 사람이 여러 명 나왔다. 그래서 신라하고도 이제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는 말 있었고요. 4번 일본의 발해에 보낸 국사의 발해함을 고령으로 표현했다. 무지막지하게 나오죠. 계속 나오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2번 보세요. 22번 밑줄진 대시의 나라. 대시가 세운 나라 무슨 나라예요? 발해대조형. 그쵸? 발해죠. 1번 골품제로서 관료제 운행했다. 골품제 오늘 배울 거예요. 신라의 신라의 신분제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 2번 인한 대흥 등 연호상했다. 이 정답이죠. 무왕 때 인한, 그죠? 문왕 때 대흥, 선왕 때 건흥, 이런 연호들이 있었죠. 연호가 계속 답인 경우가 지금 많아요, 적어요? 3문제 이상이에요, 지금 계속.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연호를 외우셔야 된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3번 이성육부제가 아니고 몇 성 몇 부 했어요, 우리? 삼성육부 했어요. 삼성육부. 그쵸? 아, 그럼 막 1성육부도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성육부가 여러분 고려 때 배워요. 고려 때 중앙정치가 이성육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를 바꾸진 않습니다. 4번 사심강강 개인제도 여러분 고려시대 때 배워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보세요. 내려오면 김음돌 나왔네요. 김음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5년 봄 보니까 두 번째 줄 봐요. 비로소 구주가 갖추어졌다. 누구예요? 신문왕의 업적이죠. 제가 지금 체크한 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신문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몇 번이에요? 노급을 폐지한 대신 뭘 줬죠? 관료전을 도입해서 역징발 못하게 했죠? 1번이 정답이죠. 됐어요? 오케이. 자, 2, 3, 4는 그냥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5번 봅니다. 자, 우리 9급 지방직 국가직 요양하고 맞지 않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풀어봅시다. 이런 문제도 그냥 있네요. 자, 다음은 어떤 주제와 직접 연관된 유적들이다. 청원 낭성골, 연천 호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대학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맨 밑에 그래도 이제 뭘 줬어요? 딱 핵심 키워드 하나 줬죠. 아차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차산성에서 알고 있는 사건 두 개가 뭐예요? 장수왕이 내려와서 누가 죽었어요? 그래요. 계로왕이 죽었죠. 백조 계로왕이 죽었죠. 또 빼앗긴 한강역을 되찾기 위해서 온달을 보냈다가 온달도 죽게 되죠. 그러면 그 아차산성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봅시다. 고구려의 뭐하고 좀 관련돼서 고르시면 되겠어요. 한강역 진출과 관련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죠.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 이게 가장 적합해요. 여기서는. 됐나요? 자, 그 다음 밑에 26번 봐요. 다음은 중국 어느 왕조에 파견된 백제 사신의 모습이래요. 그럼 백제 이 사신이 언제 중국 파견됐냐? 넘겨봅니다. 이 그림 본 적이 있어요? 백제 웅진시대 중국 남조 양이란 나라하고 교류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2번이 무령왕의 업적입니다. 이거 이제 문화사 배우면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또 이제 복습이 되실 겁니다. 1번이 여러분 무슨 왕일까요? 중국의 요서에 진출하였다. 해외적으로 요서 진출했잖아요. 고구려 요동 진출을 막아보려고 했던 왕. 사세기 근초고왕. 그쵸? 사세기 근초고왕. 그 다음에 3번 봐요. 영산강 일대 마하나병. 마하나병도 아까 누구 했어요? 근초고왕. 외병까지 동원하여 안 해오셔도 돼요. 알겠죠? 원래 외하고 친선했으니까 그쵸? 외에 도움을 받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 그럼 4번 한강 하류 지역을 신라에게 빼앗긴 후 대대적인 보복전쟁을 벌였다가 죽었어요. 백제 성왕이었죠. 그쵸? 백제 성왕. 2번이 정답이죠. 자, 27번 다음은 신라에서 세운 비석이다. 여러분 경과 문제가 7급 수준이 됐죠. 조금 어려웠어요. 이 문제. 연도 안 외우면 조금 헷갈립니다. 자, 1번 북한산비는 네 비석 가운데 가장 늦게 세워졌다. 정답이에요. 555년. 여기서 가장 늦게 세워져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2, 3, 4가 어차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맞추는 문제예요. 연도 외운 사람은 당연히 알고. 2번 봅시다. 자, 울진봉평피는 진흥왕 때 세웠다. 말도 안 되죠. 울진봉평피는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법흥왕 때 율령반포사실 알 수 있다 그랬죠? 맞죠? 그리고 진흥왕 때 동해안 방면으로 진출했다는 건 요거예요. 요거. 여기를 이렇게 진출해서 여기 딱 먹고 딱 세운 비석 두 개라는 거예요. 뭐였어요? 황초령 마운량비였잖아요. 응? 그래서 틀렸고 3번 단양적성비는 여러분 무슨 비석이었죠? 한강 상류 지역을 장악하고 세운 비석이었죠? 근데 3번 뭐라고 써있어요? 재산분쟁에 대한 처결 내용. 이건 영일냉수립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영일냉수립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단양적성비는 핵심 비석이니까 이 비석 내용을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요. 영일냉수립이는 인근 지역 산성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했대요. 처벌하는 건 여러분 형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령에 가능한 거죠. 그럼 이거는 울진봉평신랍이죠. 이거 어차피 어때요? 핵심 비석 외우면 어때요? 풀리잖아.
항상 이런 식으로 가세요. 다 외우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도 좀 어렵습니다. 자, 경강 문제가 좀 독특하죠, 여러분들? 기존 문제가 좀 달라요, 유형이. 자, 다음은 가야 연맹체 어떤 나라의 시조설화이다. 밑줄 친 이 나라의 왕릉급 고분이 밀진된 고분군의 이름 무엇인가?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가야는 딱 두 가야만 아시면 돼요. 금강가야, 대가야예요. 나머지 가야 필요 없어요. 자, 세 번째 줄 봐요. 세 번째 줄.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 이딴 거 뭐 몰라도 돼요. 넘어갑니다. 가몽대여 밑줄입니다. 뇌질주일과 뇌질청의 두 사람을 낳았대요. 자, 한편 뇌질주일은 곧 이 나라. 지금 이 나라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화시왕이 별칭이었고요. 자, 뇌질청에는 금강국을 세운 수로왕이 별칭이다. 그럼 여러분, 뇌질청에는 뭐예요? 김수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금강가야를 세운 김수로. 그러면 여러분, 금강가야가 지역이 어디였죠? 김해였죠. 그러면 지금 밑줄 친 이 나라 시조 이진화시왕은 대가에 세운 사람이겠죠. 그럼 대가에는 어디였어요, 우리? 고령이었어요.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 쉽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쵸? 대가하고 금강가의 지역만 알면 돼요. 지역만.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내려옵니다. 밑에 30번. 거의 다 했어요. 발해 여러 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대주영은 도나시 동모산 기슭에서 발해를 세웠다. 2번 선왕 때는 말갈족 복성 요동 진출 맞죠? 문왕 때 상경에서 중경으로 옮겼다. 상경에서 중경으로 옮긴 적 없어요. 오히려 중경, 상경으로 옮기게 되죠. 이건 수도 가지고 장난친 거죠. 그쵸? 3번이 정답입니다. 4번도 맞고요. 무왕 때는 당나라의 지방을 공격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세요. 31번. 자, 이것도 경간부죠? 독특해요, 문제들이. 잘 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과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 인천 강화군. 이건 여러분, 여러분 교재에, 어디지? 문제편 말고요. 이론편에서 맨 뒤에 보면요. 유네스코 유산이 있어요. 유네스코 유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강화도에 굉장히 고인돌이 많습니다. 그건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충남 서산시는 백제인의 미소를 간직한 마이삼점. 이건 우리 문화사에서 배울 거예요. 배울 거예요, 어차피. 3번 전북 익산시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안승과 보덕국. 제가 익산 금마저의 보덕국을 세웠다고 그랬죠. 얘기해줬어요.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서 보덕국 왕으로 삼아줬던 그 부분입니다. 어차피 정답은 우리가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4번 봐봐요. 경북 안동시 신르진흥왕의 영토학장과 순수비. 안동에 세운 순수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동에 세운 거 없어요. 창녕비, 단양 적성비, 북한산비, 황천형 마운령비죠. 경북 안동지방에 순수비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4번이 틀렸습니다. 어차피 정답은 핵심이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풀었죠, 우리. 뇌물마리간 이거 풀었었죠. 그 다음에 넘깁니다. 넘기세요. 자, 넘김은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자, 두 문제 22쪽 맨 위에 문제 이거 안 했죠? 봅니다. 다음은 중국 왕조의 변천 과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중국이 한일 때 우리나라는 위만조선이에요. 오케이? 자, 1번. 자, 고조선은 위만의 집권 이후 철기문화의 보급이 확대되었다. 맞죠? 나중에 이제 한 나라의 침을 봐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중국이 위진남북조 시대일 때, 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은 이때 불교를 수용했다. 맞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이 수나라로 통일됐을 때쯤이에요. 고구려는 신라에 대한 강경책으로 백제와 힘을 합쳐 당항성을 빼앗았다. 맞을까 틀릴까? 제가 당항성이 어디에 있는 성이에요? 신라가 한강지역 개척하고 한강지역에 중국에 직접 진출하기 세운 성이죠. 여길 통해서 이제 신라가 직접 중국과 연결을 했잖아요. 그럼 물론 고구려와 신라가 막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신라가 중국과 연결한 걸 막으려고요. 맞죠? 근데 빼앗았다는 건 제가 얘기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오케이? 공격했다예요. 공격했다. 빼앗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나요? 자, 3번은 빼앗았다란 말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백제장군 계백은 황산벌에서 신라군대와 항전하였으나 패배했다. 맞죠? 나당연합군이 처음에 백제를 치러 가죠. 이때 황산벌 전투 있었잖아요. 오케이? 제가 오늘 5시 반에 일어났는데 TV를 딱 켜니까 황산벌 하던데요. 아침에. 그래서 한 10분 보고 왔어요. 막 씻고. 자, 아무튼 간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지문제하기 쉬운 문제예요. 두 번째 내려오면 호우총이라는 건 있을까요? 호우총. 자, 다음은 호우총에서 출토된 광개토대항명 청동그릇이다. 이 유물과 관계 깊은 역사가 사실은 뭐였어요? 광개토대왕이 누구를 구원했다? 신라를 구원했다. 몇 번이에요?
그쵸? 1번. 무지하게 쉽죠? 그쵸?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정치사와 관련 문제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어요. 고바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종합반에서 문제풀이 안 해줘요, 원래 강사들 다. 여러분들 따로 돈 받고 해. 따로 돈 받고. 지루하시면 안 돼. 따로 돈 받고 안 하잖아요. 다 풀어주잖아요, 지금. 자, 68쪽 봅니다. 자, 68쪽 와서 경제 조금만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쉬는 시간 갖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어제 말했듯이 경제와 사회는 내용이 적다 했죠, 제가. 적어요. 자, 적습니다 해서 자, 금방금방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일단 68쪽 보시면 3국의란 말 잘렸죠. 3국의 경제정책. 3국의 경제정책. 3국의 경제정책. 그리고 가로 1번엔 정복이란 말 잘렸어요. 정복전쟁의 전개. 정복전쟁의 전개. 됐나요? 자, 동그라미 1번만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3국은 정복하면 그 지역에 뭘 수치했대요? 특산물들을 수치했대요. 그걸 뭐라 한대요? 두 글자로. 이 용어는 이제 앞으로 조선까지 쭉 알고 계셔야 돼요. 공물이라 한대요. 그러면 이걸 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공납이라 하여요. 알겠죠? 공물 혹은 공납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편 또 일정 지역의 토지나 포로를 공을 세운 사람에게 군공자죠. 군공자에게 뭘 줬대요? 그 지역에 대해서 시급을 주고요. 자, 시급을 주고요. 노비를 지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됐나요? 자, 3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서 가로 2번에 수치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거예요. 3국의 수치제도. 자, 3국의 수치제도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록이 적어요. 그래서 거의 대체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 수준으로 보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종류가 뭐예요, 여러분? 크게 동그라미 1번에 조세 혹은 전세라예요. 이건 어디서 걷는 걸 말할까요? 그렇죠? 토지에서 걷는 거죠. 토지에서. 그러니까 뭐 쌀이나 콩 이런 것들을 걷는 걸 말하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곡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각지의 특산물입니다. 특산물. 토산물을 곡물이라 했고요. 3번 역은 뭐예요? 노동력 동원이죠. 자, 노동력 동원. 그래서 이 세 개가 3국의 공통적인 수치제도예요. 전세부터 봅시다. 자, 재산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었대요. 동그라미 칩니다. 재산 정도에 따라 각 호를 나눠서 곡물과 포를 징수했대요. 이 재산 정도는 뭘 것 같아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 집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땐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중요한 재산 노동력입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그 호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걸 등급을 나눠가지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세금을 거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봅시다. 자, 고구려 농민들은 매 호마다 조세로서 곡식을 바쳐야 했습니다. 자, 근데 또 거둔 게 있어요. 뭐였대요? 개인별로도 또 거둬요. 그걸 뭐라 한대요? 인두세라고 하기도 한대요. 인두세. 그래서 인두세라서 또 내기도 했다. 한편 인두세 부담이 컸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여러분들 내가 집에 속했으니까 집에서 해당하는 조세를 또 내야 되고요. 맞죠? 또 개인에 해당하는 인두세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세금이 좀 부담이 있었죠. 자, 백제 농민들은 조세로 쌀, 명주, 배 등을 바쳤다. 신라 농민들은 조용조로 부담이 존재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 신라에서 여러분 용자가 뭐예요? 다 써놨구나. 첫 번째 농민들은 조자 있죠. 조용조 할 때 조자. 이 조자 동그라미세요. 이 첫 번째 조는 조세를 말해요. 전세를 말해요. 전세. 이 조자는. 그리고 맨 끝에 조는 제가 가로치고 뭐라고 써놨어요? 특산물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 역동원의 성인 남자를 여러분 몇 세 이상으로 본 거예요? 15세. 숫자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 15세. 15세 이상 남자들의 노동력을 징발하여 군역, 여러분 군역, 군대, 그죠? 혹은 건축과 토목을 말하냐면 요역이라 합니다. 여러분 요역. 군역 혹은 요역에 동원한 거예요. 군역 혹은 요역에 동원한 거예요. 알겠죠? 이 종류는 고려와 조선까지 쭉 이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류는 꼭 계속 지금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거와 관련된 사료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자, 첫 번째 말이 하나 잘렸죠, 한자에. 그쵸? 인세입니다, 여러분. 인세. 첫 번째 사료는 이건 고구려의 여러분 전세에 대한 사료예요. 고구려 전세 사료. 백제하고 자, 신라에 대한 전세 사료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 고구려의 인세는 배우필의 곡식 5석이다. 숫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유인은 3년에 한 번을 내되 10사람이 함께 세포 한 피를 낸다. 자, 밑줄 여거 치세요. 밑줄. 조는 상호가
다음은 7도, 그리고 다음은 5도를 낸다. 여러분, 석이 높은 단위고요. 두가 석보다 낮은 단위예요. 그냥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상호가 뭐예요? 상호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재산 정도 했다 호를 등급별로 나눈다 그랬죠? 맞죠? 상호면 뭐예요? 노동력이 많은 집안이에요. 중호는요. 그 다음 적은 거. 하호는요. 좀 더 적은 거예요. 이렇게 호를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서 각기 달리 거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세는 고구려는 등급에 따라 달았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인세 있었고요. 인세 부담도 있었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 사료가 나오면 아 고구려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고구려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료 있죠, 여러분들. 두 번째, 세 번째 사료는 역동원에 대한 사료입니다. 백제의 역동원 사료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백제의 역동원에 대한 사료예요. 첫 번째는 성을 개축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역이에요? 성 쌓았으니까. 건축 토목이잖아요. 요 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료는요. 군대에 편입시켰다니까 무슨 역이에요? 군역이죠. 그쵸? 합쳐서 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부역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 이 사료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조세 그냥 조세 곡물역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69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면 가로 3번에 민생이란 말 빨렸어요. 민생. 민생 안정책 시행. 민생.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철제 써주시고요. 철제. 철제.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우경입니다. 우경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우경 장려 밑줄 치세요. 우경. 자, 여러분 소우자예요. 소를 이용해서 이제 농경을 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게 분명히 부여나 고구려나 혹은 그 전에 고조선에서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가축을 농사에 이용하는 거는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들. 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기록상 최초로가 나오겠죠. 맞죠?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이겁니다. 삼국사기예요. 우리나라에. 여기에서 뭐라고 기록이 나와 있냐면 6세기 초 신라의 지증왕 때 뭐가 실시되었다? 우경이 실시되어서 농사 편리해졌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시험은 당연히 우경 최초는 어디로 나오겠어요? 이걸로 나오겠죠. 오케이? 이걸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왕우동 알려졌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농경을 시작해서 농업 생산량이 활발해지고, 그쵸? 좀 더 편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경 실시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밑에 화살표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왕우동으로 외우시라는 거야. 왕우동. 우자에 해당하는 거죠. 울릉도 복속. 그 다음 또 뭐예요? 우상국 복속. 그 다음에 우경 실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요, 뭐예요? 우리 배웠던 거, 고구려 고국천왕 때. 봄에 빌려줬다 가래 갚게 하는 거. 진대법 있었죠? 그거 배웠던 거잖아요. 딱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 그거에 대한 진대법에 대한 사료가 밑에 나와 있어요. 이거 나오면 여러분, 고구려 혹은 고국천왕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민생안정책. 그러니까 농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했다는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로 4번에 경제활동 내려갈게요. 자, 경제활동 내려가니까 두 개 뭐 나왔어요? 수공업 나왔고요. 상업이 나왔죠? 자, 수공업은 뭡니까?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상업은요, 그걸 유통시키는 거예요. 맞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수공업 보세요. 자, 처음에 수공업은 기술이 뛰어난 노비들이, 자, 밑줄 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나 장신구 등의 물품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이런 걸 무슨 수공업이라 할까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게만 해요. 관청수공업이라 그래요. 국가적 차원의 수공업이라 해서 관청수공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만드는 물건은 주로 누구의 수요품이겠어요? 누가 쓰는 물건이겠어요? 지배층들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주로 지배층들은 어디에 거주합니까? 저기 지방 말단에 있어요? 아니면 수도 부근에 있어요? 대체로 수도에 있죠. 그러면 물건 유통도 거의 어디서만 이루어지겠어요? 수도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바로 밑에 상업 내려와 봐요.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어디에서만 개설되겠어요? 대체로 수도에서만 개설되겠죠. 맞잖아.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고 지배층을 위한 물품을 만드는데 그들은 주로 수도에 거주하니까 당연히 시장은 상업은 수도 위주로 이제 개설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번 봅니다. 상업. 수도와 같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럼 우린 또 기록으로 보셔야 돼요. 삼국사기 또 마찬가지예요. 기록상. 자, 시장은 언제 최초 개설되었냐? 자, 소지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지왕. 소지마립간. 지증왕 전에 소지마립간. 이때 기록상 최초 시장이 개설되었다고 우리가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수도 경차 써서 경시예요, 경시. 알겠죠? 경시.
자, 경실화 하였다가, 자, 지증왕 때, 그 다음 왕 지증왕 때, 자, 인구가 좀 증가하면서 이 시장이 조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로 시장을 확대시켜요. 마찬가지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경주예요. 알겠죠? 수도예요. 수도 금성입니다. 지방에 따로 설치한 게 아니에요. 자, 동시로 할 거예요. 자, 시장이 개설되고, 자, 수도에 상인들이 많아지니까 얘들이 이제 뭐 할 수도 있어요. 불법 상업활동 할 수도 있겠죠. 몰래 빼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독관청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뭘까요? 동시전이에요. 그러면 동시와 동시전은 누구 왕의 업적이에요? 지증왕 때의 업적이죠. 맞죠? 왕우동의 동자예요. 알겠죠? 왕우동의 동자. 그럼 왕우동 하면 여러분 지증 업적 다 돼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이후에 어차피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통일신라가 되면 인구가 어떻게 돼요? 더 많아져요. 맞죠?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야. 귀족들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그 많은 인구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통일신라 이후에는 이거를 확대시켜요. 그게 뭐냐면 서시와 남시를 추가 개설합니다. 통일신라 때.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감독관청 모두 설치했겠어요. 서시전, 남시전도 설치했을 거예요. 됐어요? 요게 끝이에요. 다 어디에 있는 거다 여러분들? 지방이 아니고 저 수도에 있는 시장들이다. 그러면 상업도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거의 장려가 된 거예요. 관영상업이죠, 대체적으로. 됐죠? 끝났습니다. 넘기세요. 일단 여러분들 잘 봐요. 대무역은 자, 삼국은 중개무역을 독점했던 낙랑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쫓겨냈어요. 언제 쫓겨났죠? 낙랑군? 4세기 미추왕 때 없어지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낙랑군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활발해졌대요. 근데 여러분들 물건도 지배층을 위한 물건을 만들었고요. 상업도요. 거의 지배층을 위해서 유통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대외적으로도 물건을 유통시킬 때 무역활동을 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 공무역이 중심이겠어요? 사무역 중심이겠어요? 당연히 공무역이죠. 상업이나 수급이 다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니까 무역도 대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줄 공무역 중심이었다라잖아요. 들어오는 물건이나 나가는 물건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배층을 위한 물품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는 게 아니고. 자, 기억 봅시다. 자, 그러면 고구려는 대체로 누구랑 교류했냐 이거죠? 중국의 남북조와 혹은 북방민족들. 그러니까 주로 가깝죠, 다. 특히 남북조 둘 중에 주로 더 가까운 건 누구예요? 북조예요. 그쵸? 주로 북쪽 지방과 더 친합니다. 남조랑 교류한 이유는 백제 견제하려고 한 거고, 북쪽과 주로 더 친한 거예요. 자, 니은 백제. 백제는요, 주로 중국의 남쪽과 친했죠. 그쵸? 주로 남쪽과 친했죠. 혹은 바다 건너 일본이었죠. 외하고도 교류를 했죠. 니은에 다 써놨고요. 특히 백제 웅진시대 때 가장 친한 나라가 무슨 나라였어요? 양이란 나라 있었어요. 우리 아까 사신도라는 그림 봤죠? 저 양이란 나라. 남중국의 양 써주시면 돼요. 남중국의 양. 그 다음에 신라 별표칩니다. 신라가 제일 중요해요. 신라는 세식이에요. 자, 처음에는 어느 나라의 간섭하에 중국과 교류했어요? 고구려 광개토대왕 이후에 고구려의 간섭이었고요. 그 다음에요 5세기에는요 나제동맹 체결 시기니까 백제 간섭하에, 그러니까 간섭이래, 백제 연합하에 그쵸, 남중국과 무역을 좀 했던 거예요. 오케이? 백제 남중국조가 친했으니까. 자, 이후에 신라 6세기 진흥왕 이후부터는요 한강 차지했으니까 이 당항성을 통해서 직접 교역한 거예요. 그럼 세 시기로 구분되죠. 오케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라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교역품 봅시다. 자, 교역품, 수출품 그냥 읽어봐요. 수출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읽어보시고. 자, 니은 수입품 별표칩니다. 수입품이 시험에 나와요. 자, 비단, 장식품, 서적, 약재, 도자기 다 누구의 물품이에요? 귀족 물품이에요. 그니까 무슨 무역 중심이라 해요? 사무역이 아니고 공무역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밑에 이 귀족의 경제생활, 귀족이란 말 빠졌고요. 자, 3 농민의 경제생활에서 가로 1번에 토지란 말 빠졌어요. 토지. 가로 1번에 토지. 됐어요? 자, 이거는 뭐겠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귀족은 어떻게 살았냐? 농민은 어떻게 살았냐? 라는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 읽어봐도 다 이해가 가요. 아주 쉽게 써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둘 중에는 그나마 시험이 나오는 거는 농민의 경제생활 부분이 나와요. 알겠죠? 거기 별표 쳐놓으시고 꼭 읽어보세요. 농민의 경제생활. 그냥 이것만 좀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로 1번 잘 봐보세요.
토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영농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대체적으로 자영농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 시대는. 알겠죠? 자, 부유한 자는 누구겠어요? 귀족이죠. 귀족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소작농도 존재했다. 그럼 자영농, 소작농 둘 중에 더 잘 사는 애가 누구예요? 당연히 자영농입니다. 알겠나요? 소작농은 잘 못 삽니다. 자, 한편 이 시기에는 퇴비가 뭡니까? 거름이죠. 자, 거름을 만드는 기술인 시비법 동그라미 있어요. 이거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지는 거름법이기 때문에 꼭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때는 시비법이 발달했대 안 했대요? 몰라요, 몰라. 거름준 기술을 이 시대는 모릅니다. 자,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됐대요? 1년 또는 최대 2, 3년 동안 묵혀두어야 하는 휴경농법이 일반적이었대요. 그걸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철제 농기구나 우경 같은 거예요. 거름 쓰기 전에 이제 썼던 방법입니다. 우경이나 아니면 철제 농기구예요. 제가 얘기해줬죠. 깊게 파면 팔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안에 좋은 양분을 가진 토지가 위로 올라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은 뭐예요? 휴경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장기간을 못 가요. 맞죠? 거름을 주면 어때요? 거름을 주면 그치, 계속 가니까. 그치, 휴경 기간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데 아직 거름주기 기술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오케이? 이해 안 가면 직접 해보라 그랬어요. 직접 농사 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뭐 아파트 주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주변에서 하시면 되지 뭐. 자, 그 다음 71쪽 봅니다. 71쪽. 71쪽 보세요. 남북국시대 경제변화. 자, 그래서 삼국시대 경제변화 다 봤습니다. 자, 남북국시대 경제변화. 자, 1. 통일자 빠졌어요. 통일신라의 경제정책. 통일신라. 그리고 가로 1번에 수치란 말 빠졌고요. 수치.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조세란 말 빠졌어요. 귀찮아 죽겠네. 자, 동그라미 1번 조세, 전세. 자, 이전과 달리 여러분 통일신라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해요. 당나라의 경제제도를 모방해서 딱 일원화시킵니다. 딱 제대로 합리화시켜요. 생산량이 몇 분의 몇이래요? 10분의 1. 별 붙이세요. 이거 고려, 조선 계속 이어져요. 자, 여기서 알아두시면 돼요. 통일신라 때부터 쭉 10분의 1로 갑니다. 10분의 1. 자,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딱 수치해서 원칙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자영농인데 제가 500석을 생산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몇 분의 몇을 가져가요? 그래요. 10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생산량의 10분의 1을.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곡물은요. 여전히 지역의 특산물이고요. 3번. 역은 마찬가지인데 뭐가 변화가 됐죠? 나이가 딱 정해졌죠? 몇 세부터 몇 세예요? 16세부터 60세 이하예요. 알겠죠? 오케이? 아까하고 변화된 것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대요. 아까 삼국시대는 몇 세였죠? 15세였어요.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가로 2번에 토지제도의 개편. 이거 여러분 한 거야. 토지제도 뭐 했어요? 시급, 노급, 관료전 정정 있죠? 이 네 관계.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됐죠? 특히 여러분 관료전하고 정전하고 공통 목적이 뭐다? 왕권에 강하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라 그랬습니다. 자, 밑에 자 요거 별표 5개 치세요. 민정문서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민정문서란 말이 잘렸어요, 여러분들. 민정문서. 별표 표신 부분에 민정문서. 백성민자 써서 민정문서. 자, 신라 장적 촐락문서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들. 왼쪽에다 민정문서 쓰는 거예요. 1933년 일본의 정창원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됐대요. 왜 이게 일본에서 발견됐을까요? 조선시대 1592년에 터진 큰 전쟁이 하나 있어요. 무한도전에서 노홍철이 알려주대요. 그치? 조선건국이 1392년, 200년 만에 1592년에 전쟁 터졌다고. 뭐죠? 임진왜란. 그거 다 강사들이 써먹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 큰 전쟁 때 일본이 약탈해 간 문서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여러 가지 문서를 약탈해 갔는데 그 중에 여기 발견됩니다. 당한 거예요. 당한 거야. 이거 발견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을 알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게 많아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자, 가로 1번엔 조사지역 써주시고요. 조사지역. 자, 어떤 지역에 대한 민정문서가 발견됐냐면요. 경덕왕 동그라미 세요. 자, 경덕왕은 신라 중대 때에 해당하는 왕이었고요. 14년부터 어디 일대 내게 촌락 일대에 대한 민정문서래요. 그래서 아까 서원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원경 청주 별표 쳐놔요. 서원경 일대 4개 촌락에 대한 뭔가 문서 하나가 발견됐답니다. 알겠습니까? 자, 칠판 봐요. 칠판 보고 찝어줄게요. 자, 이 민정문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각 지역의 촌락에 대한 다 내용이 써졌을 텐데 딱 하나만 남은 거죠. 우리나라에. 그죠?
그러면 시험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서 시험이 나오면 많이 나왔어요. 나오면 뭐 나오겠어요? 여기 안을 잡읍시다. 시험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빼먹지 말고 잘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민정문서란 걸 왜 썼냐 이거예요. 민정문서 내용을 보니까 학자들이 딱 발견해서 보니까 뭐가 써있냐. 그 나라의 토지 종류나 숫자 이런 것들이 써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수에 대해서도 써있어요. 오케이? 그 촌락에 대해서. 그 다음에요.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써있네요. 오케이? 그럼 문서에 막 이런 거 쓴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이 어떤지 경제상을 딱 써준 거지요. 맞죠? 자,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보니까 여러분 촌을 관할한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죠? 촌주라고 했어요. 촌주. 기억나요? 촌주가 썼어요. 촌주가. 민정문서를 썼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촌주. 조심할 점. 촌주는 지방관이에요? 아니에요?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촌주. 토착민을 촌주 임명했다 그랬었어요.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촌주가 여기에 대한 촌에 대한 이런 걸 조사한 목적은 뭐예요? 당연히 중앙에서 시켰겠죠. 그 촌락에 대한 뭘 조사한 거예요? 경제상 조사한 거예요. 즉 세금 수치와 관련해서 이건 이제 쓰게 한 겁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요. 나라에서 필요한 뭐동원 역동원 할 때 그치? 그 마을에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해 가지고 쓰게 한 거예요. 공문서 같은 거예요. 행정문서.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쓸 때 여러분들 기준을 마련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뭐 A 촌락에는 인구가 188명이다. 그딴 식으로만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역동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기준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인구. 그 다음에 호. 자, 인구수 조사, 호 조사 이거를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자, 인구를 조사할 때는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 주냐면 요거예요. 여러분 일단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요. 일단 중요한 역동원의 대상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16세에서 60세 이하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자였지. 그럼 그 마을의 남자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역동원의 대상은 어린아이가 하고 노인은 빼죠. 16세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뭐로도 구분해야 돼요. 그래요. 연령별도 구분해서 써야 되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등급별로 나누는데 6등급으로 분류해서 기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서 중앙에서 저 마을에 역동원을 시킬 때 아, 이 마을에는 남자 몇 명 있고 성인 남자는 몇 명 있고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막 써놓으면 얼마나 짜증나요.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준표를 마련해서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그 마을에는 여러분 가구 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집 수가 몇 개인지. 그치? 그래서 호를 작성할 때는 몇 호가 있는지 작성할 때는 어떤 기준을 말했냐? 그 집에, 그 호에 남자를 인정이라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 오케이? 혹은 정남이라 부르기도 해요. 인정 혹은 정남. 인정 혹은 정남의 숫자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9등급으로 분류해서 기록했어요.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그러니까 상상호면 남자가 이 집에 진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상중호, 상하호 내려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가 적어가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오케이? 이 마을에는 상상호가 12호가 있다. 그럼 그 마을에는 겁나 많은 거예요, 남자가. 저 마을에는 하하호가 11호가 있다. 거의 없는 거예요, 남자가. 알겠어요? 그렇게 등급별로 분류해서 썼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 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동이 있을 거예요. 토지도 변동이 있겠죠. 맞죠? 그러면 몇 년마다 재작성했냐? 자, 3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됐습니다. 누가요? 촌주가요. 알겠죠? 촌주가요. 됐나요? 오케이. 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요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 볼게요. 자, 나머지는 그냥 책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이번에 목적은 다 얘기했죠? 요역동원이나 세원의 확보, 세금 수치나 역동원의 내용 때문에 이걸 썼다. 기간 보세요. 매년 변동상을 조사해서 다시 문서를 작성한 건 몇 년이에요? 3년. 3년 동그라미세요. 이게 시험에 5년, 이렇게 뭐 7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면 3년을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작성자 당연히 누구예요? 촌주예요. 촌주. 동그라미 치시고요. 촌주. 자, 촌주에 대해서 1번 얘기했고요. 2번 밑줄 치세요. 자, 촌마다 촌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근 촌락은 그냥 4개로 묶어버려요. 4개로 행정촌락을 묶고 한 명의 촌주가 나머지 촌락들을 다 관할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한 명의 각 촌마다 촌주가 임명되어 촌락에 대한 민정을 썼다. 그럼 틀린 말이야. 이해가시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촌락마다 임명 X 제가 헷갈릴까봐 딱 써놨잖아요. 시험 문제 헷갈릴까봐요. 오케이? 자, 그래서 4개의 촌을 행정적, 지역적으로 묶어 한 명의 촌주가 나머지 촌들을 다 관할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용 봅니다.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거니까. 자, 인구 별표 치세요. 인구 수를 작성할 때는 남녀별, 연령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6등급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다고 했고요. 가구수 조사할 때는요. 이 사람이 많고 적음, 즉 인정이나 정남의 다수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해 조사했다. 다 앞에서 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토지 봅니다. 토지 별표 치세요. 자, 그러면 이 민정문서 발견됐을 때 민정문서에는 토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 이 토지들이 다 어떤 토지인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대다수 촌에는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걸 자영농이라 했죠. 그럼 농민들의 땅이 숫자가 제일 많겠죠, 여러분들. 얘들이 농사에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농민들의 땅이 뭐예요? 그거 바로 밑에 있어요. 연수유답이에요. 이게 농민의 땅으로 추정이 됩니다. 농민에게 지급된 토지며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룬다. 우리 성덕왕 때 농민에게 지급된 땅 뭐 있었어요? 정전 기억나요? 정전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게 정전이에요. 정전. 됐죠? 그 다음에 관모전답은 지방관청 운영을 위한 경비. 그러니까 지방관청에 거주하는 이 지방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시령답은 뭐예요? 지방관리에게 지급된 토지고요. 관리를 일한 대가로 준 거예요. 이게 관료전과가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 자, 촌주이답은, 촌주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 업무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한 대가도 줘야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촌주위답. 그래서 민정문서를 쓰고 행정식무를 한 대가로 준 토지. 이게 촌주위답이에요.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관모전답부터 촌주위답 묶습니다. 자, 관모전답이나 내시령답이나 촌주위답은 모두 다 뭐예요? 누구를 위한 토지들이에요? 농민이 아니고. 지배층들을 위한 토지죠. 맞죠? 그치? 이거는 다 농민들이 공동경작을 해줬어요. 뭘 받은 대가로 공동경작을 한 거예요? 연수, 유답전을 받은 대가로 공동경작을 해준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통일신라 시대의 경제적 환경을 잘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3밭 뭐 굳이, 마저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민정문서를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이제까지 나온 여러분들 시험 문제, 민정문서 시험 문제는 한 7년간 그래도 한 7, 8번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매년에 하나씩은 꼭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서 다 이제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잘만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릴 겁니다. 됐죠? 2011년에 나왔고 13년에는 민정문서 문제 안 나왔어요. 13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어때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쉬고요. 10분 쉬고 11시 25분에 뒤에 넘어가서 경제 파트 한 2쪽 남았거든요. 끝내겠습니다.